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레드 첫 편을 한번 영상을 찍어봤었는데 이제 2편을 저희가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초기에 좀 흥행을 했는데 지금 계속 이용자가 빠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스레드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 스레드를 중심으로 한번 IT 토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레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다이노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U 스레드 운영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두 분 모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각각 왜 섭외된 것 같은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팔로우 0부터 10,000명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올린 스레드만 해도 한 200개는 안 되겠다. 그 정도 될 만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헤비 유저이기 때문에 오늘 섭외를 당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섭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콘텐츠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유저들과 소통하는 브랜드이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CU 스레드 계정도 홍보하고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본인 소개 좀 해주셨는데 이 본인 소개랑 관련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시작해보는 차원에서 각자 별명을 한번 지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창희님부터 어떤 별명이 좀 좋을까요? 저는 스레드 계정명과 같이 김CU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있을까요? 스레드 계정 특성상 친근하게 좀 접근하고자 해서 이름을 지었던 건데 주변에 한 명씩 김씨성이라는 친구가 있듯이 친근한 캐릭터로 소통하고자 해서 김씨유라는 페르소나를 설정했고 그래서 오늘도 김씨유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원님 어떤 별명으로 제가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10대 때 춤을 췄었는데 그때 정했던 그 댄서 닉네임이 다이노였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공룡상이어가지고 다이노솔에 다이노 해가지고 다이노인데 그거를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하면서 웹 서비스 출시할 때도 다이노 앞에 붙여서 출시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스레드도 다이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명을 다이노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벼운 질문부터 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레드 이용 패턴이 이제 어떻게 되시는지 다이노님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15개씩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2-3개씩 정도 스레드로 올리고 있고요. 저는 지금은 완전 24시간 내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 한두 개를 좀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루에 하나씩 콘텐츠 업로드하는 편이고 하루 일과에서 좀 주제거리로 스레드 유저와 소통하고 싶은 앵글로 기획해서 콘텐츠 올리는 편입니다. 기업에 소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먼저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가 생산이 되고 올려지기까지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채널이기 때문에 내부의 의사 결정을 받고 계정을 생성을 했고요. 그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었고 플랫폼을 이해를 하는 과정을 일단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페르소나로 그 고객과 소통할지 설정을 하고 이후에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이노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콘텐츠가 결정이 되고 올려지는 건가요? 누구한테 컨펌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초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루 전에 메모장에 내일 올릴 스레드를 한 5-6개 정도 정리를 했던 것 같고 현재는 그냥 하루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좀 복귀했을 때 생각나는 일 위주로 좀 스레드를 올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펌은 저희 마음과 저희 뇌에 거쳐서 컨펌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스레드에 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계실 텐데 주로 어떤 종류의 포스팅을 하고 계신지 특히나 내가 올렸던 것 중에 유저들 반응이 많았다 했던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연님부터. 네. 김CU 계정에서는 주로 밈이나 짤 유형의 콘텐츠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좋았던 콘텐츠로 꼽자면 초전도체 이슈를 활용해서 납구리로 연쇄빵, 보대빵을 이은 다음 디저트빵을 굶고 있는 중이라는 뉴스 속보 형식의 콘텐츠를 발행을 했었고 좀 댓글에
요즘 트렌드에 숟가락 다 얹는 CU품 미쳤다라는 그런 댓글이 들어오면서 좀 흥미로웠고요, 저 역시. 그리고 다음으로는 금요일에 나 월요일에 뭐 입고 출근하지라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별도의 뭔가 경품이나 리워드가 없는 콘텐츠였는데 유저분들이 재미있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런 부분이 담당자인 저로서도 조금 인상이 깊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이너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지. 네. 저는 품앗이 게시글이랑 현재 스레드 문화에 관련돼서 조금 비유하는 글을 올렸던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인스타 들어가면 다 핫한 크리에이터인데 스레드에만 오면 다들 전통시장 상인이 된다 라는 스레드가 굉장히 좋아요를 많이 받았었고요. 처음에 스팔 문화가 핫했을 때 그 시기를 스팔색이라고 불렀거든요, 스스로. 스팔색이 발음 좀 그렇긴 한데 스팔색이라 불렀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서로 맞바라는 게시글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스팔포차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근데 현재는 또 그런 류의 품앗이 게시글이 좀 많이 변질이 많이 돼서 사람들한테 네,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두 분이 이렇게 스레드 운영하시다 보면 좀 기억에 남는 일화나 뭐 재밌는 썰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해 줄 만한 썰이 있다면 하나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약을 좀 많이 걸었던 편이었거든요. 뭐 1만 명 달성하면 이거 하겠다 했을 때 6,000명 달성 댄스 챌린지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1만 명 달성했을 때는 조금 의미 있는 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게, 스레드가 아무래도 실명 기반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으로서 돈독해지는 이런 게 조금 잘 느껴져서 이거 오프라인으로 좀 풀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 스쳐가기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서울 경기권으로만 이제 대여섯 분의 스레드 스친 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얘기도 해보고 좀 재밌었던 프로젝트 중 하나여가지고 그게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스레드 계정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콘텐츠로 올리다 보니 뚜렷한 썰 같은 건 기억에 남는 건 없지만 소통하는 채널이다 보니 많은 팔로잉 분들이 와서 말 걸어주시면 그게 하나의 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SNS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SNS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 일화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우선 현재까지 사용했던 SNS를 우선 나열을 해보자면 싸이월드,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브런치, 그리고 링크드인, 본디, 다슬래시 대시, 이 정도 생각나는 거는 한 15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 9개만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스스로 좀 잘 맞아서 활용했던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 브런치, 너무 많은데? 그리고 스레드, 이렇게 6가지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열심히 했던 채널들은 다 그렇게 페르소나가 다르고 거의 다 팔로워들은 1만 명이 다 넘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이노님처럼 뭔가 인스타그램을 사랑하고 애용하고 그런지는 않고, 저는 분류하자면 눈팅족인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은 주로 그냥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인 저는 마케팅으로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냥 루틴하게 SNS를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좀 활용을 합니다. 이 두 분이랑 같이 이 스레드라는 그냥 키워드를 두고 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주제로 한번 가볍게 토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이 스레드를 운영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과 이용하면서 느끼셨던 거, 스레드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런 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스레드의 가치는 먼저 고객과 접점을 조금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비주얼적으로 좀 가공된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채널로 정착이 되었고, 또 광고에 대한 피로도도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일상적인 언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유저들과 좀 유대감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개인적인 부분인데, 부정적인 부분은 그냥 기업 마케터로서 운영할 채널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크리티컬한 좀 부정적인 부분이네요. 네, 이제
다이너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스레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서로 뭐 반말하고 약간 이런 문화 자체가 엄청 자유롭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그 나라로서 서로 존댓말을 하는 문화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뭐 미국처럼 이렇게 반말을 하게 됐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스레드에서 알게 됐거든요. 굉장히 내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필드가 형성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너무 또 반말하는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 자유로움이 또 가벼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남들에게 좀 무례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처음 들어온 유저 입장에서는 이미 다들 너무 친하구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입장벽이 그거로 인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장점이자 또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뭐 진입장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철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한창 핫했던 클럽하우스도 일종의 좀 진입장벽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클럽하우스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클럽하우스 출시됐을 때 훈련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시된 내용도 클럽하우스 헤비 유저인 친구가 군대 편지로 클럽하우스 로고랑 함께 이런 음성 기반의 플랫폼이 나왔다라고 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듣자마자 오, 신박하다. 너무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 그 PT 체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지라 자대에 배치가 됐을 때도 이미 너무 또 진입장벽이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입성은 하지 못했죠. 시윤님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 진입장벽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뭐. 진입 장벽이라고보다는 SNS도 취미라고 하면 취미인데 어쨌든 일로서 많이 한정치를 넘어섰고 그 플랫폼에 대한 좀 피로감이 쌓여서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업무의 연장선 그쵸, 같은 좀 약간 느낌이라 그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네, 같습니다. 하나를 올려도 뭔가 공들여서 올려야 될 것 같고 한 번씩 더 보게 되니까 어쨌든 피로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시윤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기업의 마케팅 담당을 하고 계시는 입장으로서 이 스레드 유저랑 다른 SNS 유저들의 좀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좀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레드의 유저는 좀 더 친밀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스타그램은 약간 일상을 기록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이어트, 뭐 취미 이런 카테고라이징 별로 유저들이 그룹핑되는 반면에 스레드는 한 계정 내에서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그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친밀감 있고 좀 뎁스 있는 소통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용자분들 얘기는 했고 이제 본인이 이용하실 때 유저로서 이 플랫폼 이용할 때 UX, UI 측면에서 좀 불편했던 점이나 뭐 디자인 이용하는 편의성 측면이죠. 이런 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레드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추천 계정이나 뭐 내가 팔로우한 계정들이 원 피드에 보여지는 반면에 트위터는 상단 탭에서 뭐 추천하는 콘텐츠라던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모바일 기기가 한 손으로 보내다 보니 스레드 같이 원 피드에 보는 게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선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팔로잉 탭 둘 다 보여주거든요, 프로필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는지도 사실 중요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느끼는데 스레드에서는 팔로잉을 따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팔로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서 사람을 팔로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플랫폼에 비해 좀 자유롭다? 그래서 팔로워를 얻기 굉장히 쉬운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좀 불편했던 거는 피드 탭이 회원님을 위한 추천 탭이랑 이제 팔로잉 탭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 그거 차이가 사실 별로 많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에 반영해서 알고리즘 보여주는 게 제가 느꼈을 때 아닌 것 같아서 검색도 안 되고 여전히 안 되고 트렌드를 추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모로한 이유에서 사실 조금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지 않나 유저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최근까지도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저 그리고 마케터 관점에서 이 스레드에 추가됐으면 하는 기능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제 가장 급한 거는 검색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0개 넘게 스레드가 있다 했잖아요. 옛날 게시글을 찾아보려고 해도 피드를 쭉 계속 내리면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검색 기능의 부재가 좀 심하지 않나, 빠르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역시 검색 기능이 빨리 업데이트 됐으면 싶은 니즈는 있는데 검색이란 게 조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뭐 검색 기능이 되지만 검색이 그 계정을 검색하는 위주로 되고 있는데 X처럼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콘텐츠가 결과값으로 보여진다면 지금 현재 스레드에 갖고 있는 문제인 하나의 계정에서 좀 고여있는 그런 문제점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검색 기능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스레드에는 또 특수한 좀 문화가 있다 그러던데 다이너님께서 주로 어떤 문화들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런 문화들 좀 즐기고 계신지 또 같이 좀 소감이죠, 일종의 소감. 네네네. 스레드의 문화라 함은 뭐 스팔 문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초기부터 뭐 스라는 단어를 모든 단어에 붙여서 얘기하는 뭐 스라클 모닝, 스레드를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뭐 아니면 스님, 스친 이제 마팔로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나 지금은 뭐 열차라고 부르는 스팔 열차 뭐 이런 거 마팔 문화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스팔 열차가 생기기 전에 이제 스팔 포차라는 걸 제가 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독을 풀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었으면 초기에 유저도 많이 안 들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특정 문화를 좀 선도를 하신 측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쭉 사용해 오셨던 입장에서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장밋빛 전망보다는 좀 어두운 전망을 많이 내는 단계예요. 근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도 단순한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유저풀이 너무 많고 여전히 그래서 기능만 개선을 한다면 그 유저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랑은 약간 하트 시그널처럼 경고함이 있어요. 아까 저기 자리에서도 망할 것 같다 생각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아닐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들끼리의 경고함이 있네요. 환승연애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능의 개선이 있으면 언제든지 박차를 가할 풀이 너무 많다. 결국 트위터에 대항마를 내놓은 상황에서는 쉽게 망할 것 같진 않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뭐 스레드를 아직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콘텐츠의 수량도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단계인 것 같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업데이트 이전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유저들의 문화가 형성이 됐나 싶기는 해가지고 플랫폼 자체에서 기능적인 부분이 빨리 업데이트 돼야지 초기에 유저들도 탄탄하게 입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뭐 조금 심도 있는 대화를 해봤는데 이 전반적으로 SNS를 사용하면서 얻는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다이너님부터. 저는 제 인생은 SNS로 형성이 됐어요. DNA가 SNS DNA이고 한 번도 회사를 지원해서 간 적이 없어요. 다 SNS로 채용 제안이 왔었고 저는 SNS를 저희 두 번째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페이스북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어떠한 콘텐츠든 체험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나아가 내 인생을 좀 책임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하나 있어요. 포브라면 거창하고 운영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다이너님부터. 저는 사실 목표는 딱 한 가지였는데 1만 명을 달성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달성을 했고 그 이후에 목표를 좀 고민을 해보자면 그 1만 명 유저가 사실 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다 오프라인으로 빼는 게 목표지 않을까라고 새로 목표를 잡으면 좀 제 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빼내기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 목표는 이제 최근에 생긴 목표인가요? 아니면 스레드 처음 운영할 때? 아까 2초 전에 생긴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은님은 어떻게? 네. CU 채널에서 스레드는 조금
좀 진성팬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공수가 많이 들어간 완성된 컨텐츠로 유저들한테 좀 보여지는 반면에 스레드는 거의 날 것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서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결이 맞는 분들이 또 진성팬이 또 남지 않을까? 그리고 시우라는 브랜드를 더 애정할 수 있는 계기가 스레드라는 채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작은 저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레드라는 플랫폼을 두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두 분 오늘 저희 같이 촬영해본 좀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우선 목표에 인터뷰는 없었으나 스레드를 사용해서 인터뷰까지 한다는 건 또 다른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성과다. 스레드가 망해도 나 인터뷰했다. 로 끝내도 될 만큼의 너무 감사한 인터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 오자마자 바로 답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 후기는 스레드 하기 잘했다. 가 되지 않을까. 저 역시 이번 기회가 운영하는 마케터인 관점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고요. 솔직히 이런 촬영이 처음인지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온전하게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얻음으로써 시우 스레드 계정에서도 좀 더 다채로운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실무를 하고 계신 분이고 실무로 이제 연동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어가면서 직접 느낀 것들을 가감없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두 분 활동도 더 응원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상을 잇는 리뷰의 코너 속 코너죠. IT 토크의 김용수, 김시우 다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